세상에. 아이돌 출신 부부였던 최민환 씨와 유리 씨 그 얘기 뭐 이혼했다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이혼 이후에 뒷얘기들 계속 언론 보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과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신 분 많으실 텐데 그런데 보세요. 급기야 장유미 변호사님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바로 등장한 충격적인 단어는 성매매 의혹이었습니다. 세상에. 오늘 그야말로 보도가 이 부부를 향해서 쏟아졌는데요. 유리 씨가 전 남편인 최민환 씨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가 전해지자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최민환 씨의 성매매 혐의를 정확하게 수사해달라면서 이 부분에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고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사건은 배당이 돼서 수사가 착수된 상황입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에 직접 확인을 오늘 해봤는데요. 네. 일단 경찰 측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지금 최민환 씨는 스케줄차 대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귀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소환 일자 등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지 안 나서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냥 보도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민원이 접수된 게 맞냐라고 경찰에 문의를 했고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분하게 이제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근데 보세요. 하정현 평론가님 대체 무엇을 근거로 최민환 씨의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걸까요? 제기가 된 걸까요? 유리 씨가 어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거예요. 어허. 영상이 한 37분가량 되는데 그 속에서 유리 씨가 자신이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또 부부 생활을 할 때 최민환 씨가 자신한테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 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일종의 말하자면 폭로를 한 겁니다. 어허. 근데 그 안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네. 일단 유리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혼하기 1년쯤 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어허. 그러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나의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가족들과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허. 근데 유리 씨 이 가족이 예능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단란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도 셋이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가족들과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는지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유리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허허, 네네. 오스도 보셨는데 저희가 잘해서 돈을 좀 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돈을 기분이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꽂는 거예요, 가슴에. 그 잠옷 카라 있잖아요. 카라 여기 가지고 이렇게 반 접어서 꽂는 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 나이 때 무슨 업소를 가보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 나중에 그런 사건을 알고 보니까 그런 술의 주정도 습관이었던 거죠. 와.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앞에 있는데 막 쓱 만지고 막 가슴 막 쥐어 뜯고 막 이런 것도 저는 그냥 술 마셨으니까 애정 표현이 격하겠지. 그냥 그런 게 스스럼이 없는 건가 보다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건 못 고치는 거구나. 근데 이걸 어디에 얘기해요? 지금 율희 씨가 다소 뭐 웃음기 섞인 말투로 해서 그렇지 지금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귀를 의심할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런 행동을 가족들 앞에서 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제가 들어보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유리 씨의 말에 따르면 이것도 네. 뭐 유리 씨의 주장이니까 그렇죠. 네네. 유리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동생 부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등지고서 그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잠옷을 입으면 이제 잠옷 그 깃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꽂았다는 거잖아요. 부인한테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허. 아니 자기 부인한테 왜 돈을 접어가지고 가족들이 있는데 가슴 있는 데다 그걸 꽂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 신체 부위를 만졌다잖아요. 가슴도 만지고. 이게 뭐 둘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동생 가족도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유리 씨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 전 남편이 최민환 씨가 술을 먹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행동은 보통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같은 데서 가서 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 씨는 이런 술주정이 습관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유흥업소에 최민아 씨가 자주 간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리는 그 증거로 남편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영상 말미에 덧붙여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머나. 뭔가 남편이 술주정을 넘어, 물론 술주정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술주정을 넘어서 평소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남편이, 당시 남편,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당시 남편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이 영상 말미에 붙였다는데 그 내용이 대체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일단 이 내용은요, 2022년 7월부터 8월에 이제 녹음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혼하기 1년에서 한 4개월, 5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유리 씨가 직접 최민환 씨와 통화한 내용은 아니고 최민환 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그 목소리와 또 업소에서 일하는 듯한 지인과 이제 통화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아마 일하는 듯한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유리 씨가 이거를 직접 최민환 씨와 통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집했는지 뭐 알 수가 없고요. 직접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내용을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2022년 8월 14일 오전 3시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에 아가씨가 없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대기가 길다. 7시에는 들어와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오전 3시에 통화한 내용이니까 아마 오전 7시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도 아가씨가 있는 업소를 찾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로 조금 더 앞선 시간으로 넘어가면요. 네. 그때도 오전 5시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새벽이네요, 새벽. 네. 새벽이라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새벽 5시에는. 네, 새벽인데 이 시간에 이제 최민환 씨 목소리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이 지인에게 뭐 술 사달라, 뭐 혼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인이 민환아 빨리 집으로 가라. 가서 술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집에 재수씨도 있지 않냐 라면서 오히려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오늘 오히려 자유야. 지인이 다독이네요. 네. 그러지 말고 집에 뭐 너도 가정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가라. 지금 다독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재수 씨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나 오늘 자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대화 내용 중간에 뭐 아가씨를 초이스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갑니다. 그러고는 너 혼자 동그러니 초이스를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에 가라라는 식으로 지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아가씨들 없냐, 뭐 자리를 잡아달라. 호텔을 예약해달라든지 뭐 모텔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요. 실제로 결제금을 언급하면서 성매매를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되게끔 하는 그런 대화도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민환 씨로 추정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7월 25일 오후 3시입니다. 형, 나 아직 결제 안 한 거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지인이 지금 23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38만 원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해당 어떤 어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텔레그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대화 내용이 유출이 안 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로 이제 계좌를 보내줄 수 있나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물론 저 대화만으로는 뭐 결제 또 계좌 그런 단어는 등장했지만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저 대화만으로는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내용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3자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성매매 의혹을 조사해달라 민원도 들어갔고 실제로 경찰에 서울 강남경찰서 이 사안이 배당이 됐어요. 그럼 경찰도 이 사안을 지금 들여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유리 씨는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을 모르고 저런 폭로를 했을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그때는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였어요.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양육비 200만 원. 5천만 원으로 네 가족이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육 같은 부분에서도 엄마와 아빠 둘 다 만족스러워서 여기 보내자. 나도 벌이가 있고 당신도 벌이가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그렇게 와전이 돼서 그게 지금의 저의 이혼 사유에까지도 영향이 가는 게 저는 솔직히 싫어요. 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욕먹는 게 싫어서 다 얘기할게요는 솔직히 그러기도 싫었고 괜히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의 비난을 받아야 될까?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혼 과정을 조금 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상세히 뭐 과정을 설명했는데 지금 자신이 이혼 과정 그리고 이혼 이후로도 모든 멍해와 비난을 자신이 짊어지는 거에 대한 글쎄요 이런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반발 심리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이혼 이후에 유리 씨가 거의 올해 들어서 지금 그 1년 가까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왜 최민아 씨가 나서서 유리 씨를 변호를 안 해줬을까 좀 의아한데 어쨌든 1년 가까이 유리 씨가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마침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거든요. 욕을 먹은 내용이 아이들을 왜 내버려두고 혼자 나왔느냐 그걸 이제 질타를 받은 거예요. 네. 유리 씨가 그 아이들을 내가 방치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였다. 그렇게 얼마 전에 해명을 했거든요.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시간 지나서 욕먹다 해명을 한 건데 아마 그 해명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길 바랬겠죠. 근데 해명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리 씨에 대한 막 악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두 사람의 이혼에 유리 씨 쪽에서 책임이 있다는 투로 또 보도가 나오고 막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씨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이 버리고 가정 파탄 낸 그 책임자가 그렇게 굳어질 지경이 되니까 이번에 결국 이렇게 일종의 해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파장은 이미 커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남편이 지금 최민환 씨잖아요. 네. 전 남편이. 네. 최민환 씨가 FT 아일랜드 멤버인데 현재도? 그렇죠. 현재 멤버인데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중에 이 최종훈 씨가 네. 있었거든요. 아하. 최종훈 씨가 이른바 그 정준현 단톡방 성범죄 사건 그 연루자. 몹쓸지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실형까지 살았었는데 네. FT 아일랜드 멤버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최종훈 씨는 이 사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어쨌든 최종훈 씨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런 논란이 터지니까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최민환 씨 소속사 측에서는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에게 실망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 느끼면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방송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거기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장유미 변호사님께 네.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보세요. 이 내용이 만약에 성매매 지금 의혹 수준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경찰서 강남경찰서 배당이 됐고 이제 차근차근 조사가 들어가서 나중에 사실관계는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사실관계로 밝혀져서 진짜 성매매했다는 게 나오면 그건 그때 가서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무슨 성매매 의혹을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장윤 변호사님 유리 씨는 늘 이 기만 되면 새 아이들을 양육을 위해서 내가 키우고 싶은 마음 본인이 키우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아이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댁에 두고 나왔다. 그런데 보세요. 이 폭로를 왜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욕먹어야 되냐. 그런 반발 심리여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왜냐면 그런 정황이 있어요. 아까 인터뷰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분명히 아이들이 접하거나 시댁 식구를 다 접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자신이 늘 말해왔던 가정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것과 이 등치가 되는 건가? 그거 하나와 그리고 보세요. 성매매 의혹을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만약 압수수색 영장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가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사건 본인이라고 지칭되면서 상당히 객관화 대상화가 되고 이 부모의 다툼 속에서 상당한 상처를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가 알려진 경우에는 그것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여러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여태까지 감내한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도 본인의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양육권자가 아마 합의로 아빠 쪽으로 이 최민아 씨 쪽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향후 아이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양육 환경과 관련해서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하는 일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잘 건사할 수 없다고 판단받을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본인은 결단 아닌 결단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알려지고 또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이런 힐난으로까지 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보이고요. 아이들 지금 유치원 다니면서 이거 보도 나가면 그 주변 아이들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제가 그걸 네,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 상처받을까 봐. 네네. 그래서 아마 성숙한 학부모시라면 일단 부모가 여러 이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개한 부분 관련해서는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언급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극히 자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대안이 되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선택지가 주변의 어른들로서는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성매매와 네.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성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실제로 기소해서 재판받고 유죄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선 언제 몇 시경에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마 유리 씨가 그 경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남편이 이 지인과 나눴던 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하지만 증거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되고요. 아하. 그렇다면 이 통화를 했던 일시 그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추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벌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가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고 참 씁쓸하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